녹음 중이야? 어. 오케이. 첫인상? 근데 나는 솔직히 시작했을 때부터 재밌었어. 시작이 뭐였더라? 봉준 이 사람 그냥 성강호 김열부터 나왔었지. 아니 나 흑백부터 시작했었잖아. 그 이상한 형사 아저씨 형사 배역 나와가지고 아니었어. 시작이 그거 아니었어? 시작이 흑백이었어. 흑백으로 아예 이 영화 안에 그 영화가 시작되는 거였나? 그 꽝 하면서 칼로 이제 찌르고 그거부터 시작했지. 아 그래? 그래서 나는 이게 이거 고전 영화를 보여주고 시작하는구나 했는데 꿈이었지. 근데 나는 김열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도 잘 모르겠어. 약을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전여빈이 막 감독한테 막 너무 좋아요 감독님 막 이랬을 때가 약 먹자마자 바로여가지고 맞아. 나는 아닌 줄 알았어. 그게 진짜가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기다렸거든. 그 꿈이 깨울 때까지. 근데 이상하게 그 영화에서 그 전여빈의 한마디로 그냥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도가 어쨌든 좀 그 입김이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근데 갑자기 그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실화를 몰라서 그런데 아마 그런 인물이 있었지 않았을까? 미도 같은? 미도 같은. 근데 난 미도가 너무 좋았어. 왜냐면 거기서 유일하게 그 감독의 한 편이잖아. 맞아. 감독이랑 같은 예술 세상을 공유하는 거잖아. 그래서 미도 보면서 좀 약간 나도 막 열정이 막 감독님 예스! 막 이러는 그런 게 있었고. 감독님의 편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 그치. 왜냐면 어쨌거나 누가 봐도 감독님 엔딩이 더 나았잖아. 그치. 뭐 내 의견으로는 그랬고. 근데 바뀐 엔딩이 더 좋았다. 바뀐 엔딩이 더 좋았던 것 같고 본 것으로는. 근데 그치. 그렇게 시작을 했고 미도는 너무 매력적이었던 게 일단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소녀였던 것 같아. 완전 시네필. 완전 시네필. 그리고 좀 괴짜. 근데 좀 남성 약간 뭔가 중성적으로 그린 것 같긴 해. 맞아. 그냥 아웃핏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뭔가 발성도 그렇고. 근데 여기 나는 이거 나중에 이 포스터를 봤는데 제작사 신성필님의 후계자야. 그치. 그 승무한테 받아 물려야 되는 거잖아. 저도 위대한 작품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게 그건가? 예의를 보여줄 수 있는 대사인가? 그치. 왜냐면 얘는 열정이 너무, 내가 봤을 땐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70년대 당시에 새로운 영화의 그런 흐름, 뭔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예술 세상을 대표해줄 수 있는 다음 세대? 어리잖아. 숙모한테 이제 숙모는 막 윗사람들한테 싸바싸바하고 조심스럽고 날아갈까봐 돈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치. 얘는 예술이 중요한 거지. 돈 같은 건 신경 잘 안 쓰. 그치. 그때 나는 내가 보면서 나이가 들었나 생각한 게 그 숙모한테 자꾸 이입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너도 그랬어? 약간 그랬어. 왜냐면 어쨌거나 영화계 한 번이라도 그 내부를 본 사람은 그치. 윗사람의 힘 없이는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치.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갑자기 계속 그 사회생활 하는 그 모먼트들이 너무 막 안쓰러운 것보다는 맞아. 진짜 와 대단하다. 얼마나 저걸 오래 하고 그치.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 회사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 한 몸 불사르는 그치. 느낌? 그래서 뭔가 되게 이해관계가 달랐지만 서로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느낌? 어쨌거나 이 백화점도 너무 화가 나서 막 세트를 쿵쿵 밟고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사과하잖아. 담배 한 대 피면서 내가 감정이 너무 앞섰어. 맞아. 근데 어쨌거나 투자자는 그래도 감독이랑 힘 밸런스가 한쪽에만 치우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냥 그걸 느꼈고 조감독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긴 했어. 조감독 맞아. 뭔가 진짜 조감독을 할 것 같이 생겼어. 진짜 맞아. 배우가 누구였다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이던데.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분 진짜 조감독 역할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그 약간 중간에서 더 좋은 감독한테 갈아타려는 그 그치, 모먼트까지도 그치. 너무 실제적인 느낌? 그리고 조 감독이 어쨌거나 그 거기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독 관리 뭐였지? 그 높은 분 오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방공이라고 하자. 아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조 감독이라. 맞아. 조 감독 이 어린 세대들 있지. 조 감독하고 이 미도 얘네들이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뭔가 영화판의 새 뭐랄까 유망주라고 생각돼. 그 바뀌는 세대. 바뀌는 세대. 뭔가 지금 보수적인 세력을 뚫고 어떻게든 지나가려고 하잖아, 둘 다. 그치. 어떻게 보면은 그 조 감독이 또 나중에 송강호 같은 감독이 돼서 또 그치. 계속 세대가 바뀌고 변하고 또 그 어. 대표같이 돼 있고 미도는 그치. 그런 식으로 가겠네. 그래서 영화계 약간 순환을 또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송강호 김열 감독도 조 감독이었잖아. 원래. 나는 놀랐어, 정우성이 나오는지. 야, 나도 서프라이즈요. 그러니까 옛날 김수현 나왔던 그 영화 알지? 뭐였지? 갑자기 그 할머니가 어린 여자애가 돼가지고 그 역할 수상한 그녀인가? 난 몰라. 안 봤어? 안 봤어. 이것도 너무 스폰데 그러면 미안하다. 할머니가 아니 근데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어. 그냥 영화관에 있던 사람 모두가 소리 질렀던 장면이 있었거든. 그게 이제 딱 할아버지가 헬멧을 딱 벗었는데 김수현이가. 김수현 그 별그대. 그래갖고 모든 영화관에 있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었어. 근데 오늘은 살짝 아쉬웠던 건 난 정우성 나오길래 처음에 긴가민가 했다? 말투가 너무 비슷한 거야 초반에 그 안경 썼을 때. 근데 이정재의 말투 같기도 하고. 이정재가 많이 겹쳐 보였어 진짜. 그치? 그래서 정우성이야 이정재야 이러고 있었는데 에이 설마 정우성이 여기 왜 나와 이정재가 여기 왜 나와 이랬는데 갑자기 얼굴 다 벗으니까 진짜 그냥 그저 정우성. 그저 정우성인 거임. 근데 그 역할에는 이정재가 조금 더 잘 어울렸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나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이정재가 계속 겹쳐 보였거든. 그치. 초반부터. 안경도 그렇고 막 약간 사이코틱한 게.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우성도 계속 감독을 막 원해가지고 헌트도 막 감독하지 않았어? 맞아. 이정재야 그건. 이정재야? 그러면 좀 더 이정재. 근데 정우성도 다른 영화를 감독하긴 했어. 그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되게 비슷하시구나. 그치. 이정재가 그 둘이 같은 회사잖아. 이정재가 스케줄 안 돼서 나온 걸 수도 있지. 정우성이. 그런 경우 있잖아. 좀 일리가 있는데? 뭔가 말투도 비슷했고 초반에 이정재가 그치. 찍다가 갑자기 정우성이 나온 걸 수도 있고. 그치. 또 진짜 레알로. 영화판처럼. 그치. 근데 그 영화 제작이라는 게 나는 참 옛날부터 뭔가 되게 로망했어 보여. 그냥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너무 좀 예쁘게 담긴 했겠지만 그치. 뭔가 열정 있고 패션러브랑. 근데 얼마나 위험해 불 거기가.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았어? 너 그 장면 너무 좋던데? 누가? 그 불타는 모습에서 정우성이 죽는 것도 좋았고 정우성이 그것도 좋았고 나중에 송강호가 그걸 똑같이 재현을 해. 근데 재현을 하는데 그치. 나중에 그걸 다 타고 사람들 다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트장에서 혼자 남아서 그 의자에 앉는 거기서도 진짜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진짜 거기가 많은 의미가 담겼을 거라 생각해. 근데 그중 하나가 약간 송강호 캐릭터가 김열이 감독이 극 중에서 진짜 사람 목숨보다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자기 목줄이 영화인 거야. 맞아. 그래서 영화 누가 죽든 누가 몸을 사리지 않고 그냥 영화야 영화. 맞아. 그리고 그 제작사는 돈이고. 맞아. 그 마지막 씬이 보여주잖아. 딱. 맞아. 남편이 죽고 감독이 죽고 있는데 대표는 돈 챙기고 있고 감독은 시나리오 적고 있고. 그거 보고 그치. 진짜 서로 뻘쭘해하고. 마니아는 다르구나. 이래서 자꾸 굿즈를 모으려고 하고 덕후들이 그런 느낌인가? 어떤 느낌에서? 약간 송강호는 그 와중에도 시나리오를 약간 유작 대본 같은 걸 챙겼잖아. 그래서 이제 시네필들이 영화 보고 포스터 모으고 티켓 모으고 그 열정이 비슷하다.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리고 그냥 완전 그냥 뭔가 정의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작사는 돈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역할인 거고 감독은 작품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목표인 거고 아마 뭐 그중에 그냥 완전 그냥 아이콘들 그냥 돈의 아이콘과 작품의 아이콘 둘이 서로 항상 트러블 많은 이유가 그거니까 아이코닉한 장면이었네. 아이코닉한 장면이었지. 그치. 그래서 거기선 누가 인간의 목숨은 누가 챙기냐 약간 이런 걸 사색하지 않았을까 송강호가. 2명이 죽을 뻔했잖아. 1명 죽었나? 다리 끌려 나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안 움직이던데. 약간. 근데 무엇보다 이 영화는 진짜 웃겼어.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그러니까 억지 웃김이 웃길 때가 있고 진짜 별로일 때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 한국 맞아. 그 스타일이지만 웃겼어. 내 코드에 너무 맞았어. 나도 억지스러운 거 없었고 그니까 그냥 진짜 약간 싸가면서 빌드업하면서 웃기는 게 진짜 웃긴다고 맞아.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보일 법한 모습이잖아. 맞아. 급할 때 그 급박함 그러니까 상황의 그 현장의 급박함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현장에 가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이게 웃긴 건지 다른 사람한테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먹 구구식으로 굴러간다. 네모바퀴 현장 삐걱삐걱 어쨌거나 현장은 누군가의 큰 소리와 누군가의 재촉으로 된다. 플러스 술과 콩가루가 그치.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하지만 결국은 기립박수를 받은 기립박수. 이 영화가 되었다. 그치. 근데 나는 신기한 거는 되게 그냥 블랙 코미디인데 한국적인 유머가 많다고 느꼈는데 이게 깐느에서 초대가 됐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웃겼다는 거 아니야. 프랑스 사람들도 이게 웃겼다는 거잖아. 아니면 그 막 중간중간에 원테이크로 찍는 거를 무슨 바캉스 뭐라 했나? 세캉스 블란 세캉스? 뭐 이랬나? 그 말이 좋았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왜 또 프랑스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었을지 난 좀 몰라. 나는 깐느 내가 깐느 초청작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연관되는 게 진짜 그냥 예술성이 짙은 영화거든.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일단 영화에 대한 영화고 맞아. 근데 영화에 대한 영화는 잘 만들거나 못 만들거나 하잖아.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계속 그 현실이랑 그 영화랑 평행선이 있었잖아. 그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약간 상징성, 평행성 이런 거? 맞아. 그냥 약간 영화를 위한 영화라는 말에 진짜 완전 동감이고 그냥 이 영화 자체가 그냥 그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바빌론이나 파벨만스? 그런 느낌인데 이제 한국판으로 나온 맞아. 한국에서도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 좋아. 나는 그래서 이게 부산국제영화제 가는지 모르겠지만 작품성으로는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리고 뭔가 대중영화로 더 흥하지 않는 건 이유는 알지만 그래도 더 흥했으면 좋겠어. 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면? 지금 11만인가? 11만이야? 많이 했네. 생각보다. 그런가? 나는 솔직히 한 번 더 볼 의향이 있거든. 나도 엔차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을 수 있어. 왜냐면 그 영화 안에 있는 그 흑백 영화 그것도 재밌거든. 맞아, 재밌어. 응. 그거 자체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그 약간 누아르 스타일의 맞아. 형사 있고 죽임당하고 막 거미 그 엔딩씬도 너무 좋았고. 맞아. 좋았지. 내가 봤을 땐 프랑스 사람들도 깐느에서도 뭐 약간 그런 영화의 감성은 있잖아. 왜냐면 어쨌거나 우리도 프랑스랑 영국이랑 그런 데서 흑백 영화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레퍼런스를 좀 이해한 것 같고. 그리고 맞아, 괜찮았어. 난 이 영화가 사실 한국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재밌었고. 근데 너가 지금 끝난 줄 알고 핸드폰 들었었잖아 중간에. 맞아. 딱 끝나기 직전에. 맞아. 진짜 가짜. 왜냐면 맞아. 송강호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끝났구나 이랬거든. 근데 그거를 한 몇 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끝날 듯 안 끝나는 끝날 듯 안 끝나는. 맞아. 그래서 이게 2시간 10분이라서 좀 길긴 한데 짧아서도 재밌지 않았을까? 조금 끄는 그런 게 있었어. 나는 왜냐면 그 흑백을 그 영화의 연장선으로 안 보고 그냥 영화 내 영화로 봤거든. 그래서 이거 대체 이것까지 다 보여줘야 되나? 그러니까 싶었거든. 맞아. 그냥 상징으로 끝내고 박수 치는 거 해도 되거든. 맞아. 근데 여기까지 보여줘야 되나 생각하니까 그 마지막 거미씬이 활용 점정이긴 했지만 맞아.
너무 길었어 사실. 맞아. 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거 말고 다른 막 영화 속에 영화가 있던 어떤 작품에서는 그 안에 사람들이 영화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 궁금해하는 그치, 사람들이 그치. 있었어. 그치. 근데 약간 그거를 해소를 해주는 느낌이야. 왜냐면 그치. 전부 다 보여주거든. 맞아. 심지어 1편 그 다음에 맞아. 버전 2까지 다 보여주잖아. 그치. 근데 뭔가 그 엔딩 씬은 너무 좋아. 그 거미 집 왜 이 제목이 거미 집인지도 알려주고. 너무 좋지. 어쨌든 거미가 그 집에서 사람들을 다 그 하여튼 그 상상력도 좋았거든. 맞아. 근데 뭐랄까 그 중간에 있는 인물들 간의 갈등 같은 거는 살짝 덜 보여줘도 됐지 않나? 그치. 왜냐면 반복되는 씬이 많았어. 많았어.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거를 그러니까 그 프레임 안에 또 프레임이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 바깥 프레임을 좀 더 상징성을 두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또 내가 봤을 땐 시네필들을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흑백 영화까지 다 난 사실 그 영화 자체만으로도 작품성이 있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히치콕의 그 뭐냐 현기증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최근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본 그 프랑켄스타인 영화 알지? 그 누구였냐? 프랑켄슈타인 그 막 이렇게 인간 또 만들어가지고 막 움직이고. 그치. 그래서 그런 느낌이 없진 맞아. 않았어. 맞아, 있었어. 맞아. 그 고어함과 맞아. 약간 그 집 안에서 가족과 약간 세상을 이렇게 엮는 이런 맞아.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느낌이 확 와닿긴 했지. 70년대 흑백 영화. 맞아. 그 느낌이 확 와닿긴 했는데 되게 어렵잖아 사실. 그 70년대 영화랑 지금 바깥 프레임인 우리가 보는 영화랑 그걸 연결성을 짓기가. 근데 되게 스무스하게 너무 잘했고 연결 메타포 같은 것도 정말 잘 세세하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배우들 이야기를 하기 싫지만 연기력이 너무 좋아. 맞아. 아무도 어색하지가 않아. 진짜 그냥 그 사람 같았어. 그 안에 있는 맞아, 사람 맞아. 같았어. 다 몰입하게 돼. 나 한 번 딱 몰입이 깨진 게 송강호가 갑자기 자기는 배우들이 스크린 앞에서 진짜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싶다. 다 가짜 연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을 하는 송강호 자체도 연기를 하는 중인 거잖아. 근데 갑자기 그게 자각이 확 들면서 지금 저 사람은 누굴 연기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송강호 본인이 아니겠지? 그러면 그 배우일까? 아니면 그 배우를 연기하는 감독을 연기하는 자신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이게 인셉션이구나. 맞아. 캐릭터셉션. 맞아. 혼자 나 혼자 스파이럴에 떨어졌어. 떨어졌구나. 근데 그럴 법해. 약간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 약간 그 제4의 벽까지. 왜냐면 나는 그 감독이 하는 영화에 대한 열정과 캐릭터에 대한 열정을 보고 제일 감동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 다 쓸어내리고 이럴 때. 맞아. 왜 나만 이럴 때 맞아. 진짜 영화를 저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캐릭터 왜 거짓말해? 나는 따뜻하고 싶다고. 약간 이런 게 진짜 대사가 진짜 좋아. 어떤 감독이 이야기 무수히 많은 감독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맞아. 배우들한테. 맞아. 그렇지. 그리고 약간 촬영 현장이 설득에 무한 설득 이런 느낌? 그게 설득에 제발 찍어줘. 약간 배우가 막 이렇게 막 쓴다면은 잘 내려가야 되고 그치. 그다음에 시나리오가 무슨 말이냐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하나씩 설명해줘야 되고 또 촬영 기사도 여기부터 원테이크를 할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배우들도 합을 맞춰야 되고 와 이게 카메라 수가로 오고. 그러니까 옆에서 카메라 달라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고 불 나는데 카메라만 챙겨. 그 사람은. 그래서 와 영화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겠다. 그치. 이런 심심한 세상을. 근데 다 각자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는 거거든. 완전. 배우는 배우대로 그 다음 드라마 찍으러 가고. 맞아. 카메라 기사는 나오고. 그 카메라가 목숨보다 비싸니까. 그치. 그 시절에는 더. 그치. 그걸 수리하러 온 거고. 맞지. 그 조 감독은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맞아. 감독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진짜 한 명도 없어. 진짜. 모두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치. 열정 있고 책임감 있고. 맞아. 약간 요새 보기 힘든 직장에서 보기 힘든 그치. 그런 패셔너블이 좀 부럽긴 해. 그치. 좀 이열치열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70년대 모습을 나는 사실 다큐로도 픽션으로도 처음 보거든. 약간 한국 그 영화 만드는 나도 씬은. 그래서 좀 특이했지. 재밌었어. 맞아. 새로웠고.
한 번은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니 잠깐 하나 궁금했던 건 그 흑백 영화가 나왔을 때 계속 어쨌든 필름을 돌리고 있긴 했잖아 기사가. 그러면 정말 그 촬영 안에서 찍은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걸까? 아니면 그걸 또 다시 찍었을까? 그 영화를 위해서. 아 근데 그 카메라가 일단 작동하는지를 모르겠고 그 만약에 언니 말처럼 그 배우인 사람이 뭐 배워서 이렇게 찍었다면 진짜 멋있는 일이겠지만 너무 디지털 잘 복원될 것 같아. 그런가? 좀 많이 디지털 같아. 아니 왜냐면 소리가 난 되게 그 70년대 딱 약간 덮은 소리 있잖아. 약간 막 먹먹해가지고 약간 귀 찢어질 것 같이 안 깨끗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더빙한. 더빙한.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만들었으면은 어쨌든 또 찍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촬영 현장에서 과연 그걸 썼을까? 필름 돌아가는. 필름이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 이렇게. 약간 뭔가 잠깐이라도 쓰지 않았을까? 그런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디지털이면 디지털을 그 배우가 잡고라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또 카메라가 작동하기 쉽지가 않잖아. 그치. 지금 카메라 감독들도 옛날 카메라를 쓰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감독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비하인드를 봐야 될 것 같아. 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영화는 두 번, 세 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좀 리서치를 하고 한 번 더 봐야 되겠어. 좋아. N차, 2차 각. 2차 각. 진짜 각. 2차 하고 비하인드 찾아보고 다시 또 봐야지. 또 더 많은 시네필드 데리고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좋아. 아마 그때는 한번 바빌론이랑도 비교를 해보고. 좋습니다. 난 왜 파벨만스 생각나냐면 파벨만스 마지막 장면에 그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감독 찾아가잖아. 그런데 거기 세트장이 그렇게 크단 말이야. 이렇게 통으로 컨테이너 같이. 근데 그게 생각나서 그랬어. 그리고 좀 영화 감독들이 막 영화에 대한 신념이 엄청 확고하잖아. 그때는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죠. 이게 아니라 안 돼. 이렇게 찍어야 돼. 무조건 이거. 무조건 자기 스타일. 이거 그런 게 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 나도 바빌론은 사실상 영화를 위한 영화여서 생각이 났던 거고 비슷한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열정 말고는. 열정. 왜냐면 바빌론은 너무 순조로웠어. 굉장히. 진짜? 이 영화에 비하면. 왜냐면 마고로비는 갑자기 대뜸 연기를 너무 잘했고 나머지 배우들도 평탄하게 연기를 잘했는데 여기서는 뭔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고 막 무조건 쾅쾅쾅 하면 무조건 갈등이야. 약간 그 봉준호 초인종 그거 같지. 기생충 넌 그거 뭐냐 쾅쾅쾅 하면 갈등 쾅쾅쾅 또 갈등. 그게 나는 오히려 이 영화 자체도 너무 영화같이 만들었어. 맞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 맞아. 그냥 일생 같아. 그냥 영화가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같아. 맞아. 왜냐면 그 백회장 이렇게 쾅쾅쾅 문 차고 왔잖아. 그때도 앵글 봤어? 이렇게 쭉 줌인하는 거. 그것도 그냥 이 영화 그 큰 프레임도 진짜처럼 만들 생각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코미딕하게 둘 다. 맞아.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또 2차 하고 국제에서 이제 다음은 두국제에서 본 영화들로. 국제에서 봐도 진짜 새롭겠다. 맞지? 지구이도 물어보고 싶다. 그 흑백 영화 진짜 썼는지. 지구 있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찾아보자. 찾아보자. 거미집은 재밌었던 걸로. 많이 했는데? 야 빨리 찾자 진짜.